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남미 커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의 품종입니다. 중앙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까뚜아이, 까뚜라, 파카마라, 까띠모르, 사치모르 계열의 품종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브루봉, 까뚜아이, 그리고 다양한 이제 하이브리드 품종들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제가 각각의 커피 품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에서 기르고 있는 다양한 품종들을 이해할 때 저는 이 표 하나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대부분 티피카는 이제 법원 계통의 품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법원부터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까뚜라, 법원의 자연돌연변이 종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까뚜라, 그리고 파카스, 그리고 비아사르치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피카 같은 경우에는 마라고지페라는 대표적으로 알이 큰 돌연변이가 있죠. 그리고 티피카와 법원이 교배가 돼서 만들어진 문도노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도노보가 이제 신세계라는 뜻이에요. 브라질에서 발견된 품종으로서 신세계라는 뜻인데 됐다 그러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까뚜라랑 그 문도노보가 교배된 게 까뚜아이입니다. 대부분의 중남미 커피들은 이제 이런 애들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까뚜아이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도 많으면서 키도 작고 밀집 재배도 가능하고 해서 어떤 중남미 커피 재배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품종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래서 온두라스라든지 파나마라든지 뭐 코스타리카 이런 중앙 아메리카 쪽 국가들, 그리고 지금도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까뚜아이를 굉장히 많이 기르고 있고요. 한편 콜롬비아는 원래 까뚜라를 많이 기르고 있었죠. 허나 이제 19세기 말쯤 다 돼서 병충해가 한번 붑니다. 녹병이 한번 불어서 이제 중남미 국가들이 커피 생산량이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이대로는 못 먹고 살겠다. 우리가 좀 맛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병충해 저항력이 있는 커피를 기르자 해서 티무르 하이브리드를 이용한 병충해 저항력 녹병 이기기 프로젝트, 이걸 시작을 합니다. 해서 이제 까뚜라랑 티무르 하이브리드랑 결합해서 까뚜라 티무르 하이브리드, 까뚜라 티무르 하이브리드, 까띠모르가 만들어집니다. 소리. 그리고 비아사르치모르 해서 사치모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까띠모르랑 사치모르가 어떤 품종의 이름은 아니고요. 까뚜라도 종류가 원래 다양해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까뚜라 1, 까뚜라 2, 까뚜라 3, 까뚜라 4 이렇게 있어요. 우리 사람도 하나는 하나지만 남자 1, 남자 2, 남자 3 많잖아요. 똑같이 까뚜라도 까뚜라 1, 까뚜라 2, 까뚜라 3, 까뚜라 4, 까뚜라 5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티모르 하이브리드도 세 가지 종류 있어요. 티모르 하이브리드 1, 티모르 하이브리드 2, 티모르 하이브리드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티모르 하이브리드 1이 까뚜라 1을 만나면 첫 번째 까띠모르가 되고, 티모르 하이브리드 1이 까뚜라 2를 만나면 두 번째 까띠모르가 되고, 그래서 까띠모르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각 나라들은 각 자기 나라에 적합한 까띠모르들, 사치모르들을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아나카페 14, 이제 과테말라에서 선별한 까띠모르 품종이고요. 엘살바도르에서는 까티스티, 코스타리카에서는 코스타리카 95, 알았어요. 이게 쉽지 않아, 발음이. 온두라스에서는 이제 이카페 90, 램피라, 오르와 아스테카 이런 품종들은 전부 다 까띠모르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치모르에는 유명한 온두라스의 파라이네마라는 품종이 있고요. 이제 브라질에서는 모바타 로호라든지 투피, 이제 IAPAR 이거는 이제 브라질 커피 연구 기관 이름이에요. 멕시코에서 마르세사라는 품종이 있는데 멕시코에서만 기르는 건 아니고 다양한 중남미 국가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까띠모르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왜 만들어졌느냐가
제가 봤을 때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피카나 버번을 원래 위주로 재배를 했으나 또는 까뚜라라든지 뭐 까뚜아 이런 것들을 재배를 했으나 병충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티모르 하이브리드와의 교배, 그래서 까띠모르 또는 사치모르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제 까띠모르랑 사치모르들을 가져다가 재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의 커피 품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아는 이제 원래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외에도 태국이라든지 중국, 뭐 베트남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인도랑 인도네시아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먼저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커피 품종 이름들이 우리와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 뜀뜀, 아등 슈퍼, 뭐 보르보르, 뜀뜀 아체 이렇게 다 귀여운 이름들이 많은데 뭐 이런 이름들을 알아서 뭐합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뭐 전통적인 품종들을 많이 재배를 했어요. 티피카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품종들을 재배를 했었는데 녹병이 한번 불고 시작하면서 녹병도 불고 또 한편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커피 나무 밭이 다 쑥대밭이 돼버려 갖고 뭐 좀 병충해 잘 자라면서 튼튼한 나무들을 심자 해서 티모르 하이브리드 계열의 품종들을 이제 심기 시작을 합니다. 티모르 하이브리드의 인도네시아 이름이 뜀뜀이에요. 뜀뜀. 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착하니 같은 거 써서 하나 남으면 뜀 하면은 뜀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 먹었는데 아세요, 감독님? 모르세요? 그런 거 있었어요. 뜀뜀. 그리고 보르보르가 제일 맛있다고 알려져는 있어요. 실험 연구 결과로는. 이런 얘기 제가 지난번에 안 했죠. 그리고 뭐 아등 슈퍼, 원래 아등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친구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선 커피 향미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꼴등했어요. 아무튼 인도네시아에 이런 다양한 품종들이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품종이고 특히 이제 병충해 저항력이 강한 그런 품종이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뭐 다양한 품종들을 길러요. 뭐 게이샤라든지 티피카 여전히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 따로 얘기 안 하냐? 그런 거는 굉장히 극소수의 농장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일반적인 인도네시아 농민들이 어떤 걸 기르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인도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인도에는 데바마치라는 품종을 비롯해서 켄트는 이제 순수 아라비카 커피 품종이고요. 그 외에 셀렉션 3, 셀렉션 5, 셀렉션 넘버 9 이렇게 카우베리 이런 품종들이 있는데 셀렉션 넘버 1부터 10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10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인도는 커피를 재배하는 멋있는 나라야 라고 하면서 정부 주도하에 10가지 품종을 이제 선별을 해요. 개발을 하기도 하고 선별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10가지 품종을 골랐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고 이런 아이들을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도 커피 품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데바마치라는 품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 데바마치라는 품종이 티모르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아라비카 품종과 카네포라라는 품종의 교배종입니다.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비카 품종과 카네포라라는 품종 교배가 불가능해요. 왜 교배가 불가능하냐면 제가 비교적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라비카 품종은 이제 결혼할 때 손이 2개예요.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근데 로부스타는 손이 4개예요. 그럼 손이 짝꿍이 안 맞죠? 그러면 이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결혼이 됐어. 굉장히 이런 우연인 거예요. 그런 게 인도에서도 하나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인도의 티모르 하이브리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티무르 하이브리드 데버마치를 가지고선 다른 품종들과 교배를 해서 비교적 병충해 저항력이 강한 품종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꼭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품종들을 셀렉션 넘버 1부터 1, 2, 3, 4, 5, 6, 7, 8, 9, 10까지 총 10가지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걸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 챕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커피 품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 나열하지 않았어요. 티피카는 어떤 품종이고요, 버번은 어떤 품종이고, 까뚜라는 뭐고, 까뚜아이는 뭐고, 뭐 파카스는 뭐고, 뭐 이거저거 파카마라는 뭐고, 제가 하나씩 설명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런 나라는 이런 품종을 기를 수밖에 없었는지, 티피카가 원래 잘하고 있었고 까뚜아이를 먼저 많이 길렀는데, 왜 까뚜아이를 먼저 길렀는데 이 친구가 생산성이 많고 뭐 맛도 막 그럭저럭 괜찮고 해가지고 길렀어. 근데 녹병이 있는 바람에 나는 우리들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까띠모를, 사치모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보급을 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품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는 사실 굉장히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뒷부분 네 번째 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번째 챕터 커피 품종과 커피 향미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향미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커피 향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냥 지금부터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토양, 커피를 재배하는 토양에 영양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농부가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가지치기를 어떻게 했는데, 밀집 재배를 얼마나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당연히 그 중에 품종도 들어가겠죠. 품종도 영향을 줄 거고요. 운송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해요. 이거를 진공백에 담았는지, 뭐 이제 에코텍이라든지 그레인프로 자루에다가 넣었는지, 아니면 그냥 마대자루에다 집어넣는지, 요즘은 그냥 마대자루에 집어넣진 않지만 뭐 그랬는지도 중요하고, 또 생두를 이제 가공을 할 때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반딱반딱하기 위해서 폴리싱이라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실버 스킨을 다 이제 마찰을 이용해서 벗겨내는데, 그런 과정에서 생두가 으깨지기도 하고요. 생두가 마찰 때문에 향미가 손실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당연히 그것도 영향을 주겠죠. 뭐 그거 외에도 뭐 로스팅도 영향을 줄 거고요. 추출하는 것도 영향을 줄 거고, 그날 먹을 음식도 영향을 줄 거고, 물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달라질 거고, 굉장히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커피 가공 방식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죠. 커피 향미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 커피 품종은 커피 향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딱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독특한 커피들도 있습니다. 게이샤라는 커피 품종은 독특하죠. 누가 어디서 재배해도 기본적으로 좋은 향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일반적인 품종들에 대해서는요, 그 품종이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사실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도대체 까뚜라는 어떤 맛입니까? 까뚜라는 도대체 어떤 맛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분들 중에서 커피를 많이 드셔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까뚜라는 진짜 도대체 무슨 맛입니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저도 진짜 커피 많이 마시는 편인데, 저는 까뚜라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티비카는 무슨 맛이에요? 뭐 이제 어떤 분들 그럴 수 있겠죠. 약간 고급스러운 허브라든지 뭐 삼나무라든지 시다라든지 뭐 이런 맛이 난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그게 티피카 맛일까요? 극단적으로 들어가면요, 로부스타는 어떤 맛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로부스타는 약간 옥수수 수염차 같은 구수한 맛을 가지고 있고, 이제 뭐 씁쓸한 맛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로부스타의 맛일까요? 아라비카 커피에서는 그런 맛이 안 날까요?
로부스타 유전자가 섞이면 정말로 그런 옥수수 수염차 같은 맛이 나고 뭐 쓴맛이 나는 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까스티오라는 품종이 있어요. 콜롬비아에 까스티오라는 품종이 있는데 까띠모르 계열입니다. 그리고 까띠모르 계열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티모르 하이브리드가 절반 들어갔고요. 티모르 하이브리드가 절반 들어갔다는 것은 카네포라 로부스타 유전자가 25% 함량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뭐 약간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까뚜라로 돼 있는 커피 75%에 25%에다가는 75%에다가 까뚜라 75%에다가 뭐 25%는 티모르 하이브리드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은 가스티오에서 그런 옥수수 수염차 같은 구수한 맛이 나는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티피카는 정말 시더 맛이 나는지 삼나무 같은 향이 나는지 모든 티피카가 그런지 에티오피아 커피는 무슨 맛이에요? 에티오피아 커피는 과일 맛이에요? 정말 그게 과일 맛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내추럴 프로세스의 영향이죠. 에티오피아 품종은 어떤 맛인가? 까뚜라는 무슨 맛인가? 티피카는 무슨 맛인가? 우리는 그 어떤 품종에 대해서도 사실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게이샤라는 품종이 각광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서. 게이샤가 무슨 맛인데요? 플로럴하고 굉장히 주시하고 뭐 그런 친구다. 쉽게 말할 수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품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품종은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맛이 나. 이렇게 너무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품종을 바라보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고 우리는 품종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편견을 가지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고 있던 편견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더 다양한 것들을 좀 더 넓은 시야, 넓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으려고 품종을 공부하는 거지. 이 친구는 이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맛이야. 얘는 까띠모르 계열이니까 안 좋은 맛이 섞여 있을 거야. 이렇게 단정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품종을 공부함에 있어서 절대 커피 향미랑 직접적인 연관을 지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 중간에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종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예요. 적어도 커피 향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커피가 굉장히 플로럴했어요. 그럼 왜 이 커피는 플로럴했을까요? 내추럴 프로세스보다는 약간 워시드 프로세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잘 익은 열매를 따서, 그리고 이 커피 품종은 뭐 게이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품종은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예요. 어떤 커피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면 그 왜 맛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요소 중에 품종은 딱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품종을 공부한다면 공부하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품종을 하고 나서 그 공부하신 게 더 가치가 있으려면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지를 이해하고 커피 시장을 이해하고 커피 향미에 대해서 가볍게 이해를 하고 커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커피 품종을 공부하는 시간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커피 품종을 단순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가기보다는 나는 앞으로 커피 품종을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커피 품종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향미랑 연결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게 꼭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게이샤라고 써있지만 그 친구가 진짜 게이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까뚜라라고 써있지만 진짜 까뚜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라비카 커피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아라비카 커피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건 신뢰의 문제예요.
산지에서 제가 최근에 케냐 커피, 최근에 나오는 케냐 커피는요, 전부 다 루이루 11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루이루 11이 들어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루이루 11이라는 커피가 섞여 있으면, 품종이 섞여 있으면 케냐 커피가 맛이 없다. 케냐 커피의 맛은 SL28, SL34가 이끌어낸 거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루이루 11이라는 거를 뭐 생산하는 사람이 빼놨는지 아니면 유통하는 사람들이 빼놨는지 모르겠지만 빠져 있어요. 들어가 있는 케냐를 본 적이 없어, 최근에. 그럼 갑자기 왜 안 들어간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병충해 작용이 강한 건 루이루 11인데 그럼 루이루 11이 진짜 맛이 없을까? 아니거든요. 한 번에 월드커피 리서치에서 품종 연구를 위해서 똑같은 농장에다가 품종 여러 가지 한 20가지 넘기를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도네이터한테 이제 다 뿌려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마셨을 때는 루이루 21이 SL28, 34보다 맛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만 맛있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커피 애호가 및 전문가들 20명 정도가 전부 다 루이루 11이 좋았다고 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등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1등은 파카마라였고. 그럼 루이루 11이 SL28, 34보다 뛰어난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그 과테말라의 그 고도의 그 농장에서 재배했을 때 잘 재배했을 수도 있고요. 루이루 11이 잘 적응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로스팅을 하신 분께서 로스팅을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루이루 11을. SL28, 34에서 언더디벨롭이 난 걸 수도 있다고요. 오버디벨롭이 됐든지.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커피, 어떤 품종이 더 맛있어, 어떤 품종이 더 가치 있고, 케냐 커피는 SL28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좀 더 플로럴한 향이나 토마토 같은 향이나 라고 단정 지을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너무 단정 짓거나 편협한 사고를 갖기보다는 어떤 품종이 왜 이 나라에서는 이런 품종을 기르게 됐는지, 왜 이 나라에서는 이런 품종을 기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제는 이 품종을 기르지 않고 왜 이런 품종을 기르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세미나, 실제 이제 3시간 정도 세미나 할 때는 진짜 디테일하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뭐 아무래도 실제로 직접 오셨으니까 이 시간들이 아깝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편집자 겸 감독님께서 너무 내용이 많다고 해가지고 편집하기가 어렵다고 힘들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1시간 한 반 정도 분량으로 찍었는데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빠져있을 것 같고, 제가 미처 아마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지 못한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저도 이제 막 에너지가 떨어지고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막 말도 빨라지고 좀 더 차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세미나를 열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첫 영상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세미나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좋아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준비도 또 잘해가지고 좋은 양질의 영상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미나 주제는 이제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미 세미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영상은 가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커피 가공 방식, 발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약간 과학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용어들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뭔가 기준이 약간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커피 공부를 함에 있어서 커피 가공 방식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적어도 이왕 공부하는 거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된 용어를 쓰고 적절한 단어를 쓰고 어떤 용어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미나 주제는 커피 가공 방식에서 발효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아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